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5일, 벌써 9월의 절반이 딱 와서 추수하는 시절, 추석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주는 뭔가 기분이 좋은 듯 하죠? 네, 기분이 좋은 듯 해요. 사실은 투자자는 기분이 좋을 일이 없어. 왜? 시간이 돈이잖아. 시간이 돈이니까 사실 시장이 열리면서 내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좋죠. 네. 왜 추석이 좋을까요? 우리 DNA 가운데 추석은 좋은 것이다라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떨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고 어찌되었건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고 뭔가 푸짐한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은 DNA 가운데 좋은 것이다 라고 새겨져 있는 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추석 때 모두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시간 가지시기를 빌고요. 그런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와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죠. 네,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자, 9월 15일 미국 시장 마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드디어 노동부에서 발표한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생각이 많았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그동안에 이거 인플레이션 엄청 심할 거 아니야? 엄청 심할 거 아니야? 했는데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흐름들이 어땠냐면, 너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 그거보다 더 센 거를 보여주마 했던 것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수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예상을 했는데 더 높게 나와.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도 나오는구나. 우리가 70년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꺾였습니다. 자, 근데 냉정하게 보자고요. 꺾인 건 꺾인 거고,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보면 높습니다. 자, 전월 대비 계절 조정 기준으로 0.3% CPI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5.3% 상승을 했습니다. 낮습니까, 여러분? 월급 5% 올라가던가요? 전년 대비? 근데 인플레이션 5% 올라갔으면 뭐야? 월급 안 올라갔으면 내 월급 5% 줄어들었다. 시장 저작거리에 갔을 때 내 월급은 5% 줄어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5%, 이번에 0.3인데 0.5% 올랐고, 전년 대비는 5.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던 참에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걸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P로 시작하는 거. 네. 피크를 생각하게 되죠. 드디어 피크를 쳤구나. 그러면서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야. 일시적일 것이야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야? 지금 피크아웃 왔어. 피크아웃 온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 이제 지난달이 피크아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런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 분위기 비슷하게 만들어준 핵심적인 건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1.5% 빠졌습니다. 한 달 더 8월달, 9월달 상황까지는 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쇼티지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완성차, 신차들이 계속 나올수록 중고차 가격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으로 웃도는 그런 웃기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결국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이성과 합리성과 분석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지. 상식선에서. 당연히 그렇지 뭐. 그렇죠. 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럴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향후에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피크아웃 논리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5.3%면 낮은 거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월급이 안 올랐는데 시장 물가가 5.3% 올랐으면 전년 대비 내 월급은 5% 까인다면 5%는 작은 거다, 큰 거다? 네, 큰 거다.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공행진을 고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테이퍼링 발표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것이다. 오늘 시장이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렇게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계속 돈 풀어주겠네, 돈이 넘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S&P 500이 0.57% 떨어졌고, 다우는 0.84%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45% 떨어졌고, 러셀 2000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별 기업들인 러셀 2000이 1.44%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다른 쪽에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달러 쪽에서는 큰 변동이 아니고 엔화가 조금 강세가 되었다라는 점인데, 자, 지금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과열은 있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은 있고 경기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인 듯한데 연준은 떡 버티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연준은 떡 버티고 있고, 이런 애매모시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흐름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줬던 그 자산이 바로 채권 자산이었습니다. 처음에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1.348%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1.348%까지 올랐다는 건 미국 시중의 흐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상당할 것이고, 그래서 테이퍼링도 생각보다 빨리 할 것이고, 금리 인상도 땡겨져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쫙 생각이 되는 시점이니까 채권 금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위로 좀 올라가 줘야지. 금리 인상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올라줬는데 딱 발표가 되니까 뭐야? 피크 아웃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금리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1.28%까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시장은 이거 테이퍼링 할 것 같아 라는 것을 저는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지표가 좀 안 좋으면 오히려 올랐는데요. 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끝나고 났더니 이거 뭐가 계속 이랬는데, 이걸 딱 끝나고 딱 보니까 시험이 곧 내일 모레 시험이었어. 맞아, 시험이었네. 본 게임이 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FOMC가 9월 21일, 22일 개최가 됩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니까요. 그때 되면 뭘 할까? 라는 생각을 시장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테이퍼링을 가시권으로 넣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테이퍼링 하면 어떻게 되지? 점에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뭐 시장이 좋아지기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히려 테이퍼링이 이제 발표되고 스케줄이 발표가 되고 나면, 생각을 해보니까 테이퍼링 힘들까 말까? 근데 실제로는 테이퍼링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시작이 되고 나면은 별게 없으면, 별게 없네. 아무것도 아니었어. 물방망이, 손방망이. 뭐 이러면서 시장은 좋아지겠죠. 다시. 근데 그때까지 들고 있는 저게 공기방망인지, 그 야구장에다 덩덩덩덩덩 치는 그 공기방망인지, 진짜 참나무 오크로 만든 오크 방망이인지, 우리 옛날 야구 배트 만드는 박달나무로 만든, 몽둥이인지 알 수가 없으니 좀 불안하죠. 좀 불안해요. 그러나,
시장에서 나오는 회자되는 얘기가 테이퍼링 얘기 이번엔 한다라는 얘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테이퍼링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시장이 이제 테이퍼링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매는 맞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매를 때리면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행할 때까지도 애매모 약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발표 때까지가 가장 하이라이트로 이런 심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풀어놓은 돈만으로도 인플레 가요. 미국 어제 이제 연합인포메이스 박세익 전문님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미국에 진짜 돈 많이 풀어서 이거 지금 풀어놓은 거 조금 걷어들인다고 인플레이션 방향성이 틀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얼마나 본격적으로 고용이 시장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지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기업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빨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이 애플 13, 애플워치 7, 오랜만에 아이패드 미니가 나왔어요. 아이패드 미니 7, 아이패드 9 출시를 했습니다. 그 A13 칩인가? 이거 좀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이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분석을 제대로 못했어요. 분석을 제대로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애플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1%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빠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발표했는데 오르지 않았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각이 졌느냐 각이 안 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폰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적으로는 보면 아이폰 12의 경우는 전작 대비 판매량이 대폭적 상승을 했어요. 증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증가율은 이번에 못 만들어요. 분명히 못 만듭니다. 그러면 12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린다고 해도 주가가 좋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독점 규제들이 계속 빵빵 터지는 상황이라서 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예를 들어 중국에서의 게임 규제가 애플한테 좋은 뉴스입니까? 나쁜 뉴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게임 플레이 하는 게 텐센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판매는 적지 않더라도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전작의 판매율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이제 애플 와치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강기능 관련해서 상당히 진보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펠로톤 같은 게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죠. 저는 애플 와치 1을 쓰다가 버려버렸어. 너무 후져가지고. 너무 후졌더라고. 역대 애플이 만든 최대 망작이 애플 워치 1이야. 그것도 꽤 비싼 돈이 들어왔던 거였는데, 망작 중에 최망작. 방수도 안 돼서 고장났어요. 그래서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애플워치 7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기능으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얼마나 진보됐는지 나중에 한번 제가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그거 팔려봐야 얼마나 돈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거 팔려봐야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애플에게 있어서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과 이제 계속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 제가 자꾸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라 그러네. 서비스 쪽의 증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데, 이거 좀 지켜보시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압도적인 경쟁력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바이고요. 인텔은 서버 CPU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21년 1분기 이하로 처음으로 내리는 거고요. 중국 이익게임즈 네지즈가 게임 비즈니스를 축소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이미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요. 애플의 자동차 비밀 프로젝트 주도 엔지니어링을 자동차 비밀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엔지니어인
더그 필드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옛날 테슬라에서도 엔지니어 수석 부사장을 역임했다는 거고, 드디어 내연기관 차들이 쫓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에게는 시간이 3,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느냐 만들 수 없느냐는 이제 3, 4개월을 남겨두고 있고, 테슬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들기만 하면 바로 돈만 내면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인수가 되는 테슬라 모델 S, 모델 X는 잘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왜? 테슬라의 목숨은 테슬라의 판매 대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이건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심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